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작은 사이즈의 미니 스포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의 캐패시터를 이용한 스포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녀석 3000페러짜리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스폰 용접기를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좀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고 자주 또 스포키를 사용하신다면 간단히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미니 스포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XQ01이라는 스포키 회로가 들어가고요. 내부에는 600페러짜리 캐패시터 작은 녀석으로 3S2P 배열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0.2T의 니켈을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미니 스포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제품보다 가격도 상당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장형으로 이렇게 좀 쉽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니 스포키 지금부터 한번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XQ01이라는 이 미니 스포키 회로를 이용해서 좀 작은 사이즈의 미니 스포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600페럿 3S2P로 총 6개를 준비를 했고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반찬통을 이용해서 좀 작은 사이즈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3S2P로 이렇게 6개를 이 배열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글루건으로 좀 부착을 해주고 위쪽에 직렬 병렬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루건을 이용해서 3S2P 배열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B1, B2, B 플러스 3셀 배열로 일단은 위치를 시켜놨고요.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각 셀별을 단자를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자, 직렬로 연결되는 전선은 실리콘 전선 10AWG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과 B2를 중간 단자를 먼저 직렬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의 연결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B 플러스 B3니까 이쪽이 B2가 연결이 됐네요. 그 다음은 이 옆에 있는 단자 B1도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1, B2는 연결을 했고요. 이제 B 플러스 B 마이너스인데, 자, B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의 앞쪽에 넣고 락앤락에 이 회로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B 플러스는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 이쪽에 스폿봉을 하나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는 스폿봉을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 XQ01 스포키 회로를 이 앞쪽에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앞면에 이 아크릴 보드판은 뜯은 상태고요. 이 앞쪽이 투명이라서 우리가 설정하는 이 노브만 튀어나올 수 있게 타공을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볼트로 이쪽 기둥 두 개를 고정을 해서 앞면에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피스로 이 두 쪽만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쪽에 출력이 되는 스폿봉 하나도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스폿봉 하나 연결해 줬고 이제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회로는 고정을 해줬어요. 이제 그럼 캐패시터를 넣고 이제 이 마이너스만 대략적으로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 구성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내장형이라서 배터리를 넣어줄 거고요. 딱 맞게 들어가죠. 오늘 정말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이쪽에 오토 순강압 회로 넣어줄 거고요. 또 이쪽에 이퀄라이저 회로까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엄청나게 빡빡하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XQ01 이 전원선, 우리가 이제 전원을 켜주는 플러스 선인데 이 선은 플러스 쪽에 그냥 연결을 해버릴게요. 이 버튼으로만도 전원이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그냥 켜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먼저 스포키 회로의 플러스 선은 B 플러스 쪽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B 마이너스를 이렇게 납땜을 해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6AWG가 잘 붙어주겠죠? 아까 이것처럼 붙이면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하니까 기본적인 스포키 구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충전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중간 과정이 쇼트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위쪽으로 해서 케이블 그랜드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스포뽕이 나올 수 있는 단자를 이쪽에 달아줄게요.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잘 맞게 들어가 주네요. 이제 작은 녀석으로 이렇게 스포 치면 편하겠죠. 완성만 된다면. 자, 이쪽으로 수동 스포뽕 단자도 하나 달아줄게요. 여기에 있는 수동 스포뽕 단자는 납땜은 마지막에 할게요. 뚜껑 덮을 때. 이번에는 이쪽으로 스위치를 달아줄게요. 자, 스위치의 역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에 배터리를 넣을 거잖아요. 이 배터리로 스위치를 켰을 때 오토 승강압 회로가 작동이 되면서 이 캐패시터를 8.4V까지 충전을 해줄 겁니다. 전류값은 약 4A 정도로 충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값을 맞춰서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로 그 부분을 껐다 켰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도 넣어줬으니까 이제 내부에 배터리를 넣고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오토 승강압 회로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넣어줄 거고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이쪽에 충전 단자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이 되게 다이렉트로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 선을 이제 스위치 쪽으로 가서 이 오토 승강압 회로를 작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먼저 이쪽으로 충전 단자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충전 단자 하나 달아줬습니다. 이 충전 단자는 바로 충전이 되게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스위치에 입력 C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배터리의 메인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여기에 선을 하나를 덧대서 충전 단자 쪽으로 가줄 거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연결을 하고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충전 단자 쪽으로 가줄게요. 선이 좀 짧아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의 플러스 선을 스위치의 C 단자에 입력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할 겁니다. 두 개를 묶어서 단자가 너무 기니까 좀 잘라주고요. 이렇게 스위치 입력 측에 선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선은 이쪽 충전 단자 플러스로 오면 되겠죠. 자, 이때부터는 배터리에 전기가 흐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쇼트가 안 나도록. 자, 이렇게 충전 단자에 플러스에는 연결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먼저 연결하지 말고 배터리는 마지막에 연결을 하고요. 이쪽 단자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이 수동 스포뽕 선도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여기에 그냥 먼저 연결을 해줘 버릴게요. 그럼 이쪽에 방금 충전 단자 마이너스 이 선 빼놓은 거 있죠? 자, 이 선을 이제 배터리하고 해서 스위치로 가려고 했는데 배터리 선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배터리 선을 좀 따서 중간 정도에 서로 연결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 선을 스위치를 거쳐서 이 LTC3780으로 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스위치에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스위치에서 출력 플러스를 뽑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 플러스 뽑아줬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이제 출력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오토 순강압 회로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16.8V의 배터리가 오토 순강압 회로로 들어와서 회로를 거쳐서 출력해서 8.4V가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8.4V로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토 순강압 회로는 연결은 됐어요. 그럼 이 스위치 전원을 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오토 순강압 회로가 작동이 되겠죠. 스위치도 들어오고 배터리의 연결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 캐패시터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전압이 먼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8.4V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좀 줄일게요. 전압을 8.3V까지만 할게요. 혹시라도 과충이 될 수도 있으니까 8.28 이 정도로 세팅을 할게요. 자, 이제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로 캐패시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역전압 방지회로 이 녀석을 출력축에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아웃 쪽에는 캐패시터, 인 쪽에는 오토 순강압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 단자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아웃 쪽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역전압 방지회로 먼저 아웃 쪽에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 순강압회로 출력축에 이 단자를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뒤쪽에 납땜을 해버릴게요. 이쪽에 이 단자에 납땜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쪽에 납땜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토 순강압회로까지는 달아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압계도 하나 넣어줘야 되고 이제 여기에 이퀄라이저도 달아줘요. 와, 좁은 공간에 이제 넣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전압계 같은 경우는 작은 녀석을 이 앞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압계도 달아줬습니다. 이제 글루건으로 좀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저만 달아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저 작업. 자,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3S만 연결을 할 겁니다. B 플러스부터 해서 4개만 연결을 할 거예요. 3개는 잘라버렸고 6S 전용이지만 3S만 연결을 해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연결을 해서 밸런스를 우리가 만충 시에 과충이 되지 않도록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에 연결하고요. B1에 마지막 B 플러스. 자, 이렇게 모든 연결을 마쳤고요. 이제 이퀄라이저를 꽂아주고 고정을 하면 되겠죠. 자,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 집어넣었는데 이제 뚜껑이 닫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습니다. 모든 구성을 넣었고요. 뭐 그렇게 깔끔한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타이트하게 넣었네요. 자, 이제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잘 들어오죠? 지금 캐패시터의 전압은 5V 나오네요. 5V. 그리고 전원을 키면 이제 충전을 시작하겠죠. 배터리의 전압은 12.8V로 배터리가 없는 상태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5에서 지금 5V에서 올라갑니다. 자, 현재 5.2V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천천히 값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 한번 쳐볼게요. 5.4V입니다. 자, 1256 5.4V에 1256이 나오네요. 1230 1276 1251 1227 1260 자, 지금 1270대 나오는데 5.5V에 이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8V까지 가면 2000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의 목표인 1800에서 1900 정도 그 정도까지만 딱 가면 정말 작은 사이즈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스포키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V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8V에 과연 몇 암페어가 나오는지. 자, 1746 지금 회로에는 1914까지 찍히네요. 1865, 1736, 1757. 자, 지금 1757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되게 만족이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8V에 1757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되게 만족인데요. 미니 스포키로. 8.1V, 1770, 1791, 1791까지 나옵니다. 자, 1800 정도면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전압대라서 너무 만족이에요. 8.2V 정도 되면 한 1800에서 1900 정도 사이가 스폿이 될 거니까 배터리도 0.2T도 전혀 무리 없이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배터리에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자, 스포 자국은 예쁘고요. 오, 역시. 자, 0.2T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오, 만족, 만족. 자, 미니 스포키 치고는, 오, 만족이죠. 우와. 자, 너무나 잘 붙어주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니켈 잘 찢어지고 있습니다. 오,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아요. 굳이 큰 거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600페러짜리 3S2P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포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엄청난 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공간에 혹시라도 만드셔서 사용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타이트하게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혹시라도 스폰용 접기를 만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스폰용 접기 한 대 또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